썰맘 사연 듣는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남편과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우미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그 시간을 제 자신을 위해 쓰고 있어요. 그 시간에는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제 오랜 컴플렉스였거든요. 솔직히 늦은 나이에 공부하려니 힘든 것도 있지만 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공부라 더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40 넘어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답니다. 실제로도 어머니 덕분에 제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사람인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한테 이런 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렸을 적 저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크게 튀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소극적인 것도 아닌 진짜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미술을 잘하는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미대에 가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집안도 부유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딸이 공부하고 싶은 건 꼭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대에 가고 싶단 제 꿈은 그대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하반신 마비가 오셨고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되시니 미대에 가고 싶단 꿈도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꿈을 접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은 덕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고졸이라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 집안 살림에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몇 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생활도 안정되고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승진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입사 초기부터 상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좋았고 일도 잘해 촉망받는 인재였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과 한 팀이 되어 일을 했는데 그걸 계기로 서로 호감을 갖게 됐고 우리는 사내 커플이 됐어요. 그렇게 만난 지 2년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임신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은 너무 잘 됐다고 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아이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자면서요. 프로포즈를 마치고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봤죠. 태훈 씨, 갑자기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 생겼던 소식에 기뻐하다가 내가 깜빡한 일이 있어서.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었나? 응,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지. 어머니 좋은 대학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엄마 명문대 출신이지.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얘기 못한 게 있어. 은정이 네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건데 우리 엄마 보통 분이 아니셔. 어쩌면 처음 만난 날부터 자기가 힘들지도 몰라. 왜?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엄마가 명문대 졸업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벌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 나도 그렇고 우리 동생들도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간 거잖아? 며느리도 유명한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상처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아버지는 학벌 가지고 반대하실 분은 아니고
또 자기가 대학 문제 말고는 어디서 빠지는 사람은 아니잖아. 엄마도 그걸 아시면은 기분 좋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처음 만나면은 우리 엄마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야. 너무 놀라지 말라고. 알겠어. 내가 어머님이어도 조건 좋은 아들이니 반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마음의 준비는 이미 해뒀네요. 걱정하지 마. 저는 웃으면서 남자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한편으론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고졸에다 아버지는 편찮을 셔서 누워 계신 집안 형편이 남자친구에 비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그 사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시댁에 갔던 날 시아버님께서는 환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태훈이랑 결혼하러 가시라고. 뱃속에 우리 손주 있다는 소식은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죠. 내가 좋아서 그래. 우리 집에 큰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도 생기니 겹겹 사네. 안 그래요, 여보? 시아버님은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 말을 거셨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시하실 뿐이었습니다. 눈빛에서부터 기운이 느껴지는데 남자친구가 보통 분이 아니라고 말한 뜻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뚫어질 듯이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침묵을 지키던 시어머님이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름이 이은정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대충 조건은 들었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아가씨 주제에 우리 아들 짝이 되는 게 가당키나 해요. 대학도 못 나오고 집에는 누워 계신 아버지까지 있다며? 네, 맞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태훈 씨 좋아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결혼하면 어머님 아버님께도 최선을 다할 자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가방끈 짧은 아가씨가 낯짝도 두껍네. 좋게 봐달라고. 좋게 볼 구석이 하나나 있어야 좋게 봐주지. 고졸인 것도 모자라서 속도 위반까지 하고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 태훈이 너 내가 큰 며느리감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나랑 지적 수준 비슷한 며느리 만나서 사이좋은 고부 사이 되고 싶었던 거 모르냐고.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고작 데리고 온다는 게 대학도 못 나온 회사 직원이야. 기가 막혀서 내가 저딴 며느리 보려고 너 그 좋은 대학 보내는 줄 알아.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수준의 고졸 며느리가 말이나 되니? 어디 여자가 없어도 저딴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예비 시모가 고함을 지르자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나섰습니다.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은정이가 뭐가 어때서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하나 못 나온 거 말고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대학교 하나 가지고 트집 닦지 마시고 이 사람 진가를 봐주세요. 제 아이까지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기가 막혀. 저 딴 애가 우리 아들 애를 가졌다는 게 더 기가 막힌다고. 그리고 애 가진 걸로 어떻게 한번 허락받아 보려고 온 모양인데 나는 아쉬울 거 없다. 대학도 못 나온 게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돼. 절대 안 될 일이니까 그런 줄 알고 당장 나가.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어머님은 그렇게 화를 내며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나더군요. 반대하실 줄은 알았어도 그래도 어머니께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존심도 너무 상했고 정말 당장이라도 결혼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취소하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미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었고 또 그 사람과 헤어지기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결국 어머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어머님의 태도는 변화 없었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도 문전박대하셨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셨죠. 무엇보다 지켜보는 엄마가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딸이 배는 불러오는데 아직 결혼 허락도 못 받고 있으니 마음이 타들어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엄마는 안 되겠다면서 저를 데리고 예비시댁에 찾아가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가니 시모도 생각 못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은정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결례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은정이랑 태영군 결혼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애 배는 불러가는데 계속 이대로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식 왜 반대하시는지도 잘 알아요. 어디 내놔도 부족 없는 자식이 좋은 배필 만나길 바라는 마음 왜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어미인데요. 하지만 우리 딸 대학 못 간 거 얘 잘못 아니고 부모인 저희 잘못입니다. 애 아빠가 사고 나서 다치는 일만 없었어도, 아니 우리가 형편이 좀 여유 있었어도 은정이 대학은 꼭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 부모인 저희를 미워하시고 우리 딸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학 하나 못 나왔다 뿐이지 눈치도 빠르고 손도 야무져서 큰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할 아이예요. 무엇보다 애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는데 보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배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이라도 치를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울먹이며 말을 이어가던 엄마는 예비사돈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어머,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릎까지 꿇으실 필요가 있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요. 제 딸이랑 태영군이랑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때 일어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 일어납니다. 참, 그렇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버티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어요. 저희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니 더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애가 잘할 겁니다. 어머님의 결혼 허락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신랑시켜 드리는 일 없게 태훈 씨한테도 잘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시간에 시집 오는데 최선 다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고 내가 하나 할 말이 있다. 너희들 결혼식엔 참석할 거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마라. 뭐 사진 찍는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만 마치고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단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당일이 되어서야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사실 그때는 결혼 허락 받았다는 기쁨에 어머님이 하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어머님이 하셨던 말이 생생히 기억나더라고요. 그날 했던 말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셨거든요. 고졸 며느리와 사진조차 찍고 싶지 않다면서 저를 거부하셨죠. 솔직히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에서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살면서 어머님께 예쁨 받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요. 결혼하고 얼마 뒤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생일상 준비를 하러 어머니가 같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한 시장 상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거셨어요. 엄마랑 딸처럼 보기 좋은 고부 사이라고 칭찬하셨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 가게를 나오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 시장 상인에게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손님한테 그렇게 막말해도 돼요. 저기요. 내가 무슨 막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아줌마랑 아줌마 며느리 사이 보기 좋다고 엄마랑 딸 같은 고부 사이라고 칭찬밖에 더 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했구만 왜 막말했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사람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누가 그쪽한테 그런 말 해달라고 했냐고요. 시장에서 물건 팔면 조용히 당선을 할 것이지. 괜히 쓸데없는 말을 왜 해요? 아니 어딜 봐서 내가 저딴 애하고 사이가 좋아 보여요. 나같이 명문대학 나온 여자가 대학도 못 나온 고졸 며느리랑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서 장사를 어떻게 해. 아니 진짜 저 여자가 미쳤나. 사이 좋아 보인다고 칭찬해줬더니 엄한 사람 잡아도 유분수지. 보하니 대학 하나 못 나온 걸로 며느리한테 트집 잡는 시어머니 모양인데 그러고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며느리 밥도 못 얻어먹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녀요? 아니지. 교양 없는 시장 옆에 애들이랑 말을 섞지 말아야지 내가. 순식간에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장 상인분은 당장이라도 싸울 기세였어요.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시장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분해. 아니,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애랑 같은 급수로 묶여서 시장 아줌마한테 텄단 소리나 들어야 되니? 내가 대학 구정도 못 해본 너랑 사이좋은 고부 사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동급으로 묶여야 돼. 재수가 없어서 정말. 이래서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드리고 싶었던 거야.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우리 다시는 같이 다니지 말자. 알았니? 난 따로 들어갈 테니까 넌 알아서 집에 와. 나 먼저 간다. 어머님은 장본걸 제 앞에 다 내팽개치시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버리고 간 채소를 쥐어 담는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이런 대접을 받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자도 낳았으니 어머님께서도 저를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어머님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죠. 특히 남편 동생들이 연이어 결혼하고 동서들이 들어오면서 시어머니 편에는 더더욱 심해졌거든요. 가족들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편애를 드러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와 동서들을 차별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랑 며느리들 다 모이니까 참 좋다. 내가 정말 우리 둘째, 셋째 며느리를 잘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알아? 근데 학벌에 직업에 다 갖춘 며느리들 보니까 내가 더 소원이 없을 정도야.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 얼굴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솔직히 다들 알겠지만 내가 큰 며느리 보고 얼마나 실망했니? 이 황미숙이가 대학도 못 나온 애를 며느리로 맞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큰 며느리가 이 모양이니 다음 며느리 때문에 속 썩을까봐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지 뭐니. 내가 요즘은 정말 우리 둘째, 셋째 며느리 보는 재미에 산다. 어머님의 노골적인 차별 발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가엾게 보신 시아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이 다 좋은 배필 만난 거야. 시집 오자마자 귀한 아들 손자도 낳아주고 찬이 애미 같은 복덩이가 또 어디 있다고? 당신이 큰 며느리 감싸주는 건 알겠는데 말은 바로 해요. 그게 어디 제가 시집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며느리 보려고 신경 쓴 결과예요. 그리고 찬이 애미는 섭섭하게 듣지 마라. 내가 뭐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 그리고 큰 며느리라고 괜히 군기 잡고 그러지 말고 네 손아래 동서들한테 잘해줘. 집에서야 네가 윗사람이지만 사회 나가면 너보다 학벌도 높고 직업도 좋은 애들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대꾸도 못하고 알았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동서들 앞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학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비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일까?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노골적인 차별 발언에 대학 나온 동서들에게는 소고기 구워주고 제 앞엔 식어 빠진 찬밥만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소원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가족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시니 동서들은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동서들은 제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동서들은 어머니가 제 사이를 풀어보려 많이 노력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님과 친해질 기회를 만들자며 여자들끼리 일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안고 갔던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죠. 시모는 동서들이 없다면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으니까요. 동서들이 같은 방 쓸 수 있게 해주자 왜 내가 얘랑 자야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공부도 못한 며느리와는 한 방 쓰기 싫다면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날 어머님과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가까워질 수 없다는 생각에 그날 밤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 후로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마음을 비우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일을 구한다는 걸 아시고는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 도우미도 힘든 집 가면 고생한다고 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운 좋게도 저는 좋은 사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중소기업 사모님이셨는데 교양도 있으시고 도우미라고 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셨죠. 일을 쉬는 시간에 사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 우리 시어머님과 나이도 동갑에 같은 대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 대학을 나왔단 말을 듣고 참 반가웠어요. 어머, 사모님, 혹시 대화여대 나오셨어요? 저희 시어머님도 그 대학 나오셨는데. 어머, 진짜? 그럼 은정씨 시어머니랑 나랑 동문이야?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지? 나랑 비슷한 나이지? 그럼요. 어머님이랑 사모님이랑 동갑이세요. 저희 어머님 영문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사모님은 어느 과 나오셨어요? 어머나, 은정씨 시어머니도 영문과 출신이야. 나도 영문과 나왔잖아. 대화여대 영문과. 이게 웬일이야? 그럼 내 대학 동창이 은정씨 시어머니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 그러게요. 어머님이랑 같은 나이라고 하실 때부터 놀랐는데 같은 대학 같은 과였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두 분이 대학 때 친하게 지내셨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당발이라 우리 과에 나 모르는 애가 없었어. 은정씨 시어머니 이름이 뭐야? 어머님 성함이 황미숙이요. 아세요? 황미숙. 황미숙이라고. 그런 애가 우리 과에 있었나?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우리 대학 나온 거 맞지? 네, 그럼요. 대화여대 영문과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 모르세요? 이상하다. 내가 모르는 동창이 없는데. 아님 내가 깜빡했나 봐. 워낙 오래 전 일이라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고 나도 나이를 먹은 해보다 동창이 안 나온다고 기억을 못하고. 어쨌든 너무 반갑네. 은정씨 시어머니한테도 얘기해서 언제 얼굴이나 좀 보자고 그래. 이것도 인연인데 얼굴 한번 봐야지. 네,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머님도 동창 만난다고 하면 반가워서 얼른 나오실 거예요. 시어머님과 제가 일하는 곳 사모님이 동창이시라니 너무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 대학 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전 대학 동창을 만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곧장 시댁으로 달려가 이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어머님, 대화여대 영문과 나오신 거 맞죠? 그래,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넌 그것도 기억 못해서 어떡하니?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왔어. 얼른 집에 가서 네 남편하고 아들 밥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드릴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 일하는 곳 사모님이 어머님이랑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나랑 동갑인가 말해주려고 온 거야. 아니요. 그것보다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랑 그 집 사모님이랑 대화여대 영문과 동문이시더라고요. 두 분 동갑이시니까 같은 해에 입학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니까 그쪽 사모님이 어머님 한번 꼭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고요. 그분이 워낙 마당발이셔서 가뜩가 친구들 이름을 아직까지 다 외우신대요. 근데 어머님 이름 이야기하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하시던데. 어머님 혹시 대학 시절에 친구분들이랑 교류가 많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동창회를 안 나가시거나. 그래, 뭐 걔들이랑 어울려봤자 지들 사는 얘기밖에 더하니. 듣기 싫으니까 그냥 안 나가는 거지. 근데 네가 말한 그 집 사모 이름이 어떻게 돼? 혹시 내가 아는 애인가? 아, 사모님 성함이요? 박경희 씨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래. 그때 우리 과에 그런 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제 와서 만날 일이 뭐 있어? 다 늙은 처지. 얼굴 보는 것도 웃기고. 너 일하는 사모님한테는 굳이 내 얘기 더하지 마.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랑 얼굴 보는 거 낙후히 표현하고 딱 질색이야. 절대 말하지 마라. 알겠니? 어머님은 사모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늘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시던 분이 동창 만날 자리를 거절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앞에서 더 이야기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대학 시절에 두 분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됐죠. 그 이후 사모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님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동창인데 얼굴 보자고 얘기는 했냐면서요. 말하지 말라는 어머님 당부가 생각나서 그럴 때마다 그냥 대충 둘러대곤 했었는데요. 자꾸만 물어보시니 더는 둘러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기 사모님, 다름 아니라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대학 때 저희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으셨던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 그리고 사이라도 안 좋았으면 내가 기억을 했겠지. 이름도 모를 리가 있어? 왜? 은정씨네 시어머님이 뭐라고 그래? 아니요. 뭐라고 그러신 건 아니고 제가 사모님 이야기했더니 그냥 굳이 얼굴 볼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다 늙어가는 마당에 만나서 좋을 거 있냐면서요. 그리고 사모님 앞에서 본인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신신당부를 하셔서 혹시 대학 때 두 분 싸우신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봤어요. 어머, 은정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사람하고 척지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은정씨네 시어머니 좀 이상하다. 그 말만 들으면은 꼭 나랑 무슨 안 좋은 사이였던 것 같네. 나는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안 그래도 내가 친한 동창들한테 우리 과에 황미숙이라고 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애들이 그런 애는 없었다잖아. 나는 나 혼자 기억 못하는 건가 했는데 이러지 말고 내가 직접 좀 찾아봐야겠어. 사모님은 오랜 시간 보관해 오셨던 대학교 졸업 앨범은 물론 동창들한테까지 다 전화하시면서 황미숙이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졸업 앨범에서도 또 대학 동창들 중에서도
시어머님을 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모님은 옆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뭔가 시어머님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혹시 안 나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나와주셔서 참 다행이었죠. 사모님이 추천해 주신 고급 한절식집으로 가 어머니께 점심 한 끼를 대접했어요. 학교 이야기도 묻고 싶었고요. 어머님, 식사는 어떠세요? 입맛에 좀 맞으세요? 그래, 괜찮다. 근데 네가 이런 곳을 어떻게 알았니? 여기 고급 식당인데. 저 일하는 사모님이 여기가 좋다고 추천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여기로 모셨어요. 그래도 네가 돈 많은데 도우미로 일하더니 수준은 좀 높아졌구나. 그나저나 그 사모한테 내 얘기 더 안 했지? 아, 어머니 저 그쪽 사모님이 자꾸만 어머님에 대해서 물어보셔서요. 계속 둘러댈 수가 없어서 안 보고 싶어 하신다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뭐야, 그냥 기억 안 난다고 했다고 대충 얼버무리면 되지. 그걸 뭘 솔직히 말하고 있어. 너는 애가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니. 그 상황에 거짓말로 둘러대면 될 거를 뭘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어요. 돌아보니 바로 그 사모님이셨습니다. 은정 씨 맞지? 여긴 어쩐 일이야? 밥 먹으러 온 거야? 네, 저희 시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럼 이번 기회에 은정 씨 시어머님이랑 인사도 좀 나누고 얘기도 좀 해야겠다. 앞에 있는 분이 시어머님이시지? 사모님은 먼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 사모님을 만난 시어머님은 크게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은정 씨가 일하는 집 안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은정 씨 시어머니 맞으시죠? 안 그래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랑 동갑에다가 대화여대 영문과 졸업하셨다고. 성함이 황미숙 씨죠? 아니 근데 왜 처음 보는 얼굴 같을까? 이름도 낯설고.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동창이랑 선후배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만나 뵙고 좀 묻고 싶었는데 오늘 딱 이렇게 뵙게 됐네요. 네? 네. 뭐 그런 걸 알아보고 그러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시고 말지. 아이고 그래도 넘어갈 수 있나요? 우리 동문이었다는데 얼굴 보고 지내면 좋죠. 제가 정말 미안한데 황미숙이란 이름도 그렇고 얼굴도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 이름은 박경희인데 저 기억하세요? 아님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라도 알면? 됐어요. 됐습니다. 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찬이애미야, 나 먼저 간다.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지어서 주랭랑치듯 나가시는데 붙잡을 수도 없었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분명 어머니께 뭔가 비밀이 있다는 제 촉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모님을 보고 그렇게 도망치듯 피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얼른 약속 장소로 나갔죠. 어머니, 아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그렇게 가셔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님 저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기 은정아, 사실은 내가 너하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 거짓말을 좀 했다. 거짓말이라니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거짓말하실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어머님 대학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 말에 어머님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니? 네가 대학은 못 갔어도 눈치는 빠르구나.
맞다. 나 사실 대학 문제로 너희 시아버지랑 아들들, 며느리들한테 거짓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대학 졸업장 없다. 졸업장이 뭐니? 대학 문턱도 못 밟은 걸. 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학을 안 가셨다니요. 저는 어머님이 사모님 피하시길래 그냥 대학 문제로 감추는 게 있나 싶었지. 아예 대학을 안 가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몇십 년을 대학 다닌 척 속이셨던 거예요. 왜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참 어려웠었다. 그래서 대학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 갔어. 그게 계속 한으로 남더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 만날 때 내가 대학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었어. 나도 한번 거짓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이유 때문에 속이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0년 넘는 세월을 거짓말을 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저 대학 안 나왔다고 결혼 반대하시고 내내 무시하셨잖아요. 어머님도 대학 구경도 못 하셨다면서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대체? 미안하다. 그냥 나처럼 대학 못 간 사람 보는 게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어. 또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나온 멀쩡한 짝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컸고 그래도 결국은 너희 허락하고 또 내가 너도 며느리로 받아들였잖니. 그러니까 섭섭했던 거 있으면 다 풀어라. 글쎄요.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워낙 커서 쉽게 풀릴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니 어머님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만약 저희 사모님 얘기 없었으면은 평생 말 안 하고 숨기려고 하신 거죠? 그래, 지금까지 숨겨왔으니 말할 용기도 없고 들키지 않으면 쭉 숨기려 했어. 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거 우리 둘의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아? 그럴 순 없죠. 어머님한테 속은 아버님이나 태훈 씨, 그리고 사모님들한테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저희 며느리들도 그렇고요. 다들 어머니 거짓말에 지금까지 속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어머니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말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 알았어. 진정해라. 내가 말할게. 대신 시간을 좀 줘. 나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그런 말 하는 게 겁이 난다. 내가 때 되면 말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왜? 네 시험이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녹음이라도 하고 학서라도 쓰마. 꼭 말하겠다고 내가 약속할게. 어때? 그럼 믿을 수 있지? 그럼 내 비밀 지켜주기다. 어머님은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대화를 녹음하고 거기다 각서까지 쓰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말할 때까지 비밀 지켜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셨죠. 사실 결혼 전부터 어머니께 상처받은 게 많으니 그 비밀을 꼭 지켜드려야 하나 싶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른이 부탁하신 거고 또 대학 못 나온 게 얼마나 한이었으면 지금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셨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위해 이해해드리고 또 본인이 직접 고백할 때까지 시간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몇 달이 지나도 본인 일을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알아서 말할 테니까 보채지 말라고 화를 내셨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구정 당일이 됐어요. 차례드리고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들 용돈 주신다면서 봉투로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새며느리 우리 집 시집 와서 고생 많지? 내가 너희들 용돈 한 번 못 준 것 같아서 이번엔 조금 넘어봤다. 다들 자, 우리 큰며느리부터 봉투 받아. 어머님, 용돈도 많이 못 드리는데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몇 푼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니들도 잘 벌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주는 돈은 다르니까 용돈이다 생각하고 써. 어머니께 용돈 받은 건 처음이라
우리 새 며느리들은 기분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행복했죠. 맨날 구박받다가 처음으로 용돈이란 걸 받으니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받은 봉투를 들고 기분 좋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가서 봉투를 열어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용돈을 넣었다 넣은 봉투는 돈 한 장도 들어있지 않은 빈 봉투였거든요. 거실에 가 동서들 봉투를 보니 돈이 다 두둑히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제 것만 빈 봉투였던 거죠. 그때 어머님이 뭔가 실수로 잘못 넣어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어머님, 이 봉투 안에 돈 넣으신 거 맞아요? 제가 열어보니까 빈 봉투라서요. 혹시 착각하셨나 해서 여쭤봐요. 뭐? 빈 봉투라고? 아, 그럴 리가. 내가 우리 큰며느리 봉투부터 챙겼는데 말도 안 돼. 다시 한번 잘 봐라. 내가 분명히 넣었어. 그러셨어요? 어머니, 근데 진짜 빈 봉투예요.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네. 어떻게 봉투에 아무것도 안 들었을까? 내가 착각했나 보네. 그럼 우리 큰며느리 봉투는 다시 채워줘야지. 얼른 봉투 갖고 이리로 와.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고 봉투를 들고 어머님 옆으로 갔죠. 그런데 어머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 귓가에 두고서 귓속말을 하시더군요.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빈 봉투 준 거 알고 일부러 가족들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설마 저한테 일부러 빈 봉투 주신 거예요? 저는 빈 봉투길래 당연히 실수하신 줄 알았는데. 근데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왜 빈 봉투를? 그 이유를 모르겠니? 나 솔직히 네가 우리 집에서 먹는 밥도 아까운 사람이야. 그런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 아이고, 내가 미쳤니? 그리고 너 네가 내 비밀 안다고 지세에 등등해져서 마음 며느리 되듯 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꿈 깨라. 그런다고 네 주제가 달라질 줄 알아. 허튼 꿈 꾸지 마. 근데 뭐하고 앉아있어? 차려다 지냈으니까 얼른 상 치우지 않고 네 동서들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그 일 이후에 어머님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찬이 아빠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비밀도 지켜드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 내가 너 무서워서 가족들 앞에서 말할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라. 이 집 안에서 내 비밀 아는 사람 그거 너 하나야. 너 하나 입 다물고 있으면 될 일인데 그걸 내가 왜 말해? 너 내 비밀 하나 안다고 나대지 마. 그 비밀 하나 안다고 네 주제가 달라질 것 같아. 넌 여전히 대학도 못 나온 애물단지 며느리야.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얼성을 높였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쩜 하나도 변한 게 없으세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 감싸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러시면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얘기 좀 봐라.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가족들 앞에서 이 시애미한테 태색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니? 못 배운 주제에 주는 대로 받지. 꼭 못 배운 애들이 돈 욕심만 많아가지고는. 그 말에 참아왔던 제 화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뚜껑 터진 거죠.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신 행동 후회하지 마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여기요. 우리 가족들 잠깐 다 모여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들려줄 게 있어요. 제 폭탄 발언에 가족들은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님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제가 또 헛소리를 한다면서 저를 비난하셨죠.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녹음 파일 들어보면 알 거예요. 다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그리고 제 휴대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날 어머님 본인이 자기 거짓말 인정하면서
직접 녹음하신 거였어요. 그 파일을 공개할 줄은 몰랐는지 어머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녹음을 듣던 아버님과 남편, 시동생들, 동서들까지 휴대폰에서 나오는 대화 소리에 모두 얼음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부 다 밝히고 있으니까요. 녹음을 다 들으신 아버님은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예, 그네요. 난 저걸 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네 어머니가 왜 대학 나온 걸로 거짓말을 해? 네 어머니 대화여대 나온 거 내가 다 아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정말 저 대학 녹음한 사람이 당신이 맞아. 아니지. 찬이 애미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제 말 믿지 마요. 내가 자기 구박했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당신 내 말 믿죠? 너희들도 다 저딴 녹음 파일 믿지 마라. 정신들 똑바로 차려. 시몬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졸업 앨범은 사모님이 주신 걸로 혹시나 이렇게 시모가 잡아뗄 순간을 대비해 제가 갖고 다니던 거였어요. 혼란스러워하는 가족들 앞에 졸업 앨범을 던져줬죠. 졸업 앨범 연도 보이시죠? 늦사 어머님이 졸업하셨다고 말했던 그 연도예요. 그런데 그 졸업 앨범 다 뒤져봐도 어머님 이름 황미숙 석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대학 나왔다고 우리를 속였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제발 솔직해지세요. 제가 일하는지 사모님이 그 대학 나왔다니까 들킬까봐서 도망치셨잖아요. 대학 문턱도 못 밟아봤으면서 40년 가까이 가족도 다 속인 거 얼른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몬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얘가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야, 잘 들어. 내가 대학 나왔다고 거짓말해서 뭐 잘못된 거 있어? 누구 하나 피해본 거 있냐고. 대학 가지고 거짓말 하나 한 게 뭐 그렇게 죽을 죄야. 우리 아들들 좋은 대학 나온 거 그거 다 내 덕이야. 엄마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잘 된 거잖아. 그리고 내가 과외 안 시켰으면은 쟤들이 명문대 갈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니들 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 덕에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로 소란 피우지 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막내 동서가 일어나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지도 않은 주제에 지금까지 명문대 나온 시어머니라고 우리 속인 거였어. 콧대 높게 그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미안한 척 하면서 나랑 둘만 있을 땐 거지 같은 대학 나와 우리 아들 만난 걸 영광으로 알하고 나 무시했잖아. 나 정도 되는 시어머니가 네 학벌 받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근데 뭐 대학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해. 막내 동서 말을 듣고 있던 둘째 동서도 자기도 더는 못 참겠다면서 시어머니 뺨을 후려쳤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말릴 틈도 없었어요. 아, 그 구박을 나한테만 한 게 아니었네. 안 보이는 데서 우리를 다 괴롭히고 있었네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닿은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가 갈리는 줄 알아. 이깟 몇만 원 든 돈봉투 쥐어주면서 생색이나 내고 내 학벌 낮다고 나랑 둘이 있을 때마다 무시하더니 막내 동서한테도 그대로 했네. 당장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돈이나 갚아. 얼른. 며느리들에게 뺨을 맞은 시어머니는 본인도 놀랐는지 말을 더듬더군요. 이러지들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며느리들 잘 되려고 그런 거야. 내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에 동서들은 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악에 받쳐 입 닫으라면서 시모뺨을 한 번 더 후려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숨겨왔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더라고요.
안 보이는 데서 구박하고 동서들 사이 경쟁시키며 비싼 명품까지 받아내고 사돈 돈까지 뜯어갔다는데 정말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 한 번 실수니 봐달라고 매달리며 진상 부리는데 즐거워야 할 구정 명절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우리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아버님은 어머님이 그 대학 출신인 줄 알고 반해 결혼까지 하신 거래요. 근데 평생을 속고 산 걸 아셨으니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셨을 거예요. 그 후로 아버님은 어머님을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람과 평생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하셨어요. 돈 뜯긴 동서들도 시모를 고소했고요. 평생을 같이 산 남편에게 이혼당한 시모는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쓸쓸히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행적조차 알 수 없어요. 말년에 모든 걸 다 잃은 어머님이 짠하기도 한데 뭐 어쩌겠어요. 본인 거짓말 때문이니 자업자득인 거죠. 사실 어머님 일을 겪고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솔직히 저런 인생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약점을 거짓말로 숨길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이겨내기로 한 거죠. 시모를 생각하면 여전히 믿긴 하지만 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모처럼은 살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 사연을 읽는 분들도 거짓말로 숨길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을 표현하고 이겨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